멋진 사나이들의 동행 육군의 어머니 3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티브입니다. 오늘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도 궁금해하는 입영 대상자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달라진 병영생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군 입대해야 할 청년들이 부족하다 보니 병무청에서 징집 대상의 조건을 중졸 또는 중퇴도 군대 간다라는 병무청 발표에 따라 학력 제한을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는 청소년들과 입대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므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도 혼란스럽고 궁금할 텐데 시기적절하게 주제를 잘 선정한 것 같죠?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최종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력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입니다. 이 가운데 20%인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상담한 제2군도 본인이 보충력 대상이었으나 현역 복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년 전 어느 따스한 봄날 가끔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후배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만나자고 한 이유는 이것이었죠. 말썽꾸러기 아들이 신검을 받았는데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검 결과 1에서 3급은 현역병 대상인데 고등학교 미취학자는 보충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할 시 현역으로 지원해서 복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2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고교 미졸업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들 녀석은 당당히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해보고 싶다며 진실인지 허풍인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올 마음도 있다고 하네요. 아들 이야기를 잠시 하면 녀석은 음악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넘쳤으며 실제로 본인도 미래에 음악과 관련된 꿈을 키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공부하기 싫은 그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저는 아들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았죠. 자주 이러한 일로 아들과 의견이 충돌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아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방황을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결국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수소문을 해서 아들을 찾았는데 친구와 월세방을 얻어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음악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2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군에 가야 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이지만 군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남편과 저는 굳이 군대 보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또 한편으로는 군에 보내면 성숙한 성인이 되어 나온다는데 군에 가지 않고 사회 경험을 하면서 가능성이 없는 음악을 한다고 저러고 있는 것도 못 볼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 강연과 상담을 10여 년간 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만기 전역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군이란 것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자기 개발을 통해 사회에 나와서 새롭게 출발하고 또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군에서 복무 기간 준비를 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인원들도 많이 봐왔고 상담도 해주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적극 추천하였죠.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니
군대 보내야 한다고 설득하였죠. 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제시하면 어떻겠냐고 간략히 설명을 해주었죠. 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하고 대학을 통해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회와 꿈을 심어준 방법도 제시를 해주었죠. 헤어질 때 아들의 상담을 간곡히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약속 날짜에 후배의 아들을 만났으며 제2군과의 멋진 사나이의 동행은 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2군은 대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말도 잘하였고 사고도 올바른 듯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을 돌려서 상담을 하기보다 직접적으로 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도록 하고 군대라는 것이 생소하므로 무엇이 궁금한지 모르는 것은 제가 청년들이 입대 전 궁금해하는 입대 준비와 군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화와 도전을 해보자고 군 입대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군 복무 중 고교 미졸업자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여 꿈과 희망을 얻은 인원과 군에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 후 자격 조건이 되어 상병에서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간부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실천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제2군은 군대 입대를 결정하고 논산훈련소로 입영하였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특히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지휘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며 이때 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2군은 전역하는 날 찾아와서 감사하다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강연할 때 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실천 방법에 대입하여 실천한 내용을 적은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2군의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자대 전입 시 중대장님과 면담을 하였고 중대장님은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어머니께서 우선 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길 바라고 이후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씀과 안부 인사를 등 통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같은 처지의 인원들이 올 때면 고교 미졸업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전입 시부터 합격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저에게 부대 내 학습 환경과 여건을 소개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검정고시는 매년 2회 시행되었는데 저는 후반기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중대장님의 도움으로 나만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회원 등록을 하였고 부대에서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여건을 고려하여 저에게 시정석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려니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나태해질 때에는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시 잡아 나갔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군 복무 동안 인생이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고 또는 군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단전된 시간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혹시 안 되는 이유부터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나의 능력과 정신력에 제약을 가한 것은 아닐까? 인생을 살면서 평소 말버릇처럼 하는 나는 안 돼, 머리가 나빠, 능력이 없어 라며 부정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이 코끼리 말뚝이론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끼리 말뚝이론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강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며 코끼리 이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끼리는 성체가 되면 코로 1톤의 무게 정도는 거뜬히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센 동물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센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어릴 적부터 한쪽 발을 굵은 쇠말뚝에 줄을 묶어서 키우는 것이지. 어린 코끼리는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체가 되어서도 자신은 말뚝을 뽑을 수 없고 그래서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회생활이나 군생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늘 말을 하지. 하지만 당연히 즐거운 일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해. 우선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 아닐까?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성체가 된 코끼리가 말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뚝 때문은 아니지. 코끼리가 스스로 말뚝을 뽑을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란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지 않을까? 라며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을 생각하듯 성공하고자 한다면 성공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부터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결코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춤으로 돌아가 하루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실천 목표를 체크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조건에 시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10분의 짜투리 시간 활용 방법이 생각나서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간 활용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없는 날에는 또는 주둔지 내에서 교육을 받을 때의 아침과 저녁 식사 후 각 10분 동안 휴게실에서 이상 문제를 풀었습니다. 10여 분 동안 이상 문제를 최소한 5문제를 풀 수 있었으며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집중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일과 중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침 전에 근무가 있을 때에는 근무 후 1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고 취침 후에 근무가 있을 때에는 근무 투입 전에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나름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수학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평일 자유시간과 휴일 정비시간을 활용하여 부대에서 학습 도우미로 편성된 전우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도 제가 저녁 전에 합격되도록 학습 도우미를 편성해 주었고 24시간까지 연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영상 강좌 수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학습 콘텐츠는 장병들을 위해 인터넷에 탑재하여 8개 과목 약 400개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있는 시험을 보려고 하였으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해 전반기인 4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한 날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으며 전화기 사이로 엄마가 기뻐서 우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이후 힘들 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끼리의 말뚝이론을 듣고 깨달은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취감을 맛보게 되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목표를 정하면 포기 없이 열정을 다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검정고시 합격으로 부대에서 1인 1 자격증 취득에 달성하여 포상휴가도 받았으며 군 생활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대학이라는 진로를 선택하였으며 지금은 수능 준비를 하고 있고 며칠 후 제대하면 바로 수능 시험을 보고 음악 관련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군 복무 기간 작지만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고 저에게 군 생활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또래 친구들이 군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고 몇 년 전 각종 매스컴에 도배를 한 유명 가수들처럼 군대 가기 싫어 국적을 포기하는 인원도 있지만 군에 와서 보니 저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타 연대에도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친구가 치료 후 자원 입대를 하였고 해외 교포 3세인 인원도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이런 병사들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강연할 때 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실천 방법에 대하여 실천한 내용을 적어 보았다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군이란 곳이 내 인생에 있어 멈춰버린 시간이 결코 아닌 성장의 시간이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2군의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을 또 누군가에는 상처를 줄 수 있게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에는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인생에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관련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2군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강연이나 상담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학력이 폐지되어 현역 대상자가 더 많을 텐데 부대에서 자기개발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제가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을 시청하면서 모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군대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군대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꿀팁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도 궁금해하는 군 입대 전 준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